안녕하십니까, 이지훈입니다. 리더 여러분, 구글과 야후에 투자한 전설적인 벤처 캐피탈리스트 마이클 모리츠 씨라는 분이 있습니다. 저희는 그를 만난 적이 있는데요. 그에게 이렇게 질문했습니다. 그동안 투자하지 않아서 가장 후회되는 기업이 어딥니까? 라고요. 그랬더니 그 두 개가 있다고 했습니다. 하나가 트위터이고요. 다른 하나가 바로 오늘 소개드릴 넷플릭스라는 회사입니다. 이 회사를 창업한 리드 헤이스팅스 회장을 포천지는 2010년 올해의 기업인 순위에서 1위로 뽑기도 했습니다. 그는 비디오나 DVD를 택배나 우편으로 배달하는 업으로 시작해서 인터넷으로 영화를 서비스하는 인터넷 스트리밍 서비스로 확장을 했고요. 최근엔 하우스 오브 카드 같은 드라마 시리즈를 직접 제작하기도 했습니다. 포천지가 그에게 붙여준 별명이 있습니다. 짐승이 그것입니다. 그도 그럴 것이 그는 지난 15년간 차례대로 덩치 큰 골리앗들을 쓰러뜨리는 괴력을 발휘해왔습니다. 1997년 대형 비디오 대여 체인 업체 블록버스터가 한창 잘나가고 있을 때 그는 비디오와 DVD를 집으로 배달해주는 회원제 대여 사업을 시작해서 영화 팬을 끌어들였습니다. 그 결과 2010년 경쟁사 파산하기에 이릅니다. 넷플릭스는 이어서 영화 제작에도 직접 뛰어들었는데요. 2013년에 내놓은 대작 드라마 하우스 오브 카드가 에미상 감독상 등 3개 부문 상을 받아서 기존 공중파와 케이블 TV 업계에 충격파를 던졌습니다. 어떻게 넷플릭스는 다윗과 같은 괴력을 발휘하게 되었을까요? 저희는 미국 캘리포니아주 로스 가토스에 있는 넷플릭스 본사에서 리드 헤이스팅스 회장을 직접 만나서 물어봤습니다. 그에게 블록버스터 같은 덩치 큰 경쟁자가 있는데 비디오 배송 사업을 시작한 건 모험이 아니었느냐라고 물었더니 그는 조금도 머뭇거림 없이 말했습니다. 우리가 선택한 건 블록버스터나 아마존이 보고 그건 아주 작은 비즈니스밖에 안 될 거야 라고 했던 바로 그런 비즈니스였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우리 사업에 주목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 부분이 우리를 성장하게 했습니다. 헤이스팅스 회장은 목소리를 높이며 말을 이어갔습니다. 창업자는 반드시 역발상을 가져야 합니다. 모두가 바보라고 할 때 바보 같은 바로 그것을 밀어붙여야 합니다. 그것이 결국 성공하리라는 확신을 가져야 합니다. 물론 바보라고 손가락질 받는 비즈니스는 실제로도 바보 같은 비즈니스인 경우가 많고 실제로도 망합니다. 그러나 종종 아무도 믿지 않는 것에 당신이 강력한 믿음을 가진다면 그것은 현실이 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때 비로소 당신은 가치라는 것을 가지게 됩니다. 경영자들이 그에게서 꼭 배워야 할 것 중 하나는 새로운 사업의 적절한 타이밍을 잡는 겁니다. 그는 기업이 남들보다 뒤늦게 혁신하려는 것도 문제지만 남들보다 일찍 앞서가려는 것 역시 매우 어려운 문제라고 말했습니다. 뒷북을 치는 것도 문제지만 너무 빠른 상품화도 독이 된다는 겁니다. 헤이스팅스 회장은 창업 10년 뒤인 2007년에 새로운 도박을 감행합니다. 인터넷으로 영화를 보는 인터넷 스트리밍 사업에 뛰어든 것인데요. 하지만 사실 그는 스트리밍이 미래의 대세가 될 것임을 창업 당시부터 미리 예견하고 있었습니다. 넷플릭스라는 회사 이름 자체가 플릭스, 즉 영화를 인터넷으로 서비스한다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그런데 왜 진작 시작하지 않았을까요? 그는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1999년에는 스트리밍 사업을 할 수가 없었습니다. 인터넷이 그만큼 빠르지 않았으니까요. 그래서 DVD 우편 발송 서비스부터 시작한 겁니다. 인터넷이 더 빨라질 때까지 브랜드 이미지를 쌓기 위해서였습니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의 도박은 대성공을 거두고 있습니다. 넷플릭스에 월 7.99달러를 내고 스트리밍 서비스를 받는 회원 수가 현재 4천만 명을 넘었습니다. 작년 한 해에만 1,100만 명이 늘었습니다. PC뿐만 아니라 스마트폰, 태블릿, 스마트 TV 같은 다양한 디지털 기기에서도 인터넷 연결이 가능해진 데다가 드라마 하우스 오브 카드가 인기몰이를 한 덕입니다. 이 회사의 주가는 작년 한 해 동안 300% 가까이 올랐습니다. 그는 타이밍에 대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세계적으로 똑똑한 사람들은 종종 타이밍을 잘못 잡는 경향이 있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파괴적 비즈니스의 예술은 10년 후를 상상하는 겁니다. 그 10년 후의 기술은 지금 기준으로는 빠를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10년 후에 대비하는 비즈니스를 미리 만들어가는 겁니다.
폭발 시점까지 기다리면 너무 늦어버리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DVD로 스트리밍 시대를 미리 준비한 겁니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타이밍을 잘 잡으려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라는 질문에 그는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체스를 둔다고 생각하십시오. 그건 다른 체스 고수들의 경기를 많이 보는 것에서 시작합니다. 거기서 배우세요. 체스 게임을 하다 보면 어느 순간 가장 스마트하고 핵심적인 배팅이 등장합니다. 바로 그 배팅을 하는 게이머가 게임을 이기는 것처럼 기업이 그런 배팅을 하면 장기적으로 존속할 수 있습니다. 그 배팅을 못하면 게임은 지게 됩니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리더 여러분, 골리앗을 무너뜨리는 다윗이 되고 싶으신가요? 그렇다면 역발상을 가지고 모두가 바보라고 할 때 그것을 밀어붙이시기 바랍니다. 새 사업의 타이밍을 잡을 때는 뒷북을 쳐서도 안 되지만 너무 앞서서도 안 된다는 점을 명심하십시오. 성공에 대한 강력한 믿음, 그리고 적절한 타이밍이 받쳐줄 때 바보 같은 일이 현실이 될 수 있습니다. 미국의 짐승남 리드 헤이스팅스 회장이 전하는 교훈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